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막 보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구화검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는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콜레스테롤 영상 올리고 나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저한테 구화검 광고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당뇨나 콜레스테롤에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거는 음식으로 잘 하면 되지 굳이 뭐 보충제까지 사 먹을 필요는 없다, 항상 그렇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바로 매우 정중하게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변비 영상을 마침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다시 광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변비에서 식이섬유 보충제를 사 먹는 거는 논문적인 근거가 많고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또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내용을 한번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이 콸콸콸 쏟아진다 이런 건 난 절대 못한다. 이 물질이 논문에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뭐 부정적인 면까지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할 수 있게 해주면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단지 구화검이라는 이 식이섬유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박한 형태의 독특한 광고 영상 가감 없이 제대로 한번 까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과연 닥터딩요 저는 돈 주고 식이섬유를 사 먹을 의향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의 가이스 닥터입니다. 자, 구화검. 자, 구화라는 거는 인도의 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구화 콩에서 식이섬유를 추출한 게 구화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름처럼 껌 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기 좋게 가수분해한 게 부분적으로 가수분해한 구화검, 즉 PHGG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수분해를 했기 때문에 가루 형태가 돼서 물에 타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뭐 이렇게 가수분해하면 뭐 혈당,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가 배가 된다 뭐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다만 먹기 좋아질 뿐이에요. 하여튼 제가 오늘 영상 전체에서 구화검이라고 뭐 줄여가지고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구화검 가수분해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구화검 가수분해물, PHGG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돌려가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이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좋다고 설명드렸던 바로 그 수용성, 점성, 발효성 식이섬유예요. 당뇨, 고지혈증, 변비에 굉장히 다재다능한 역할이 많지만 우리가 몇 끼 잡곡밥을 일부러 챙겨 먹지 않으면 야채 과일에서는 섭취하기가 쉽지 않은 그 수용성, 점성, 발효성 식이섬유가 바로 이 구화검이라는 거예요. 자, 수용성, 점성, 발효성 식이섬유가 왜 좋은지 지난 시간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짧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자, 먼저 유익균 생장에 도움을 주고요. 수분 보수, 즉 보습력이 뛰어나서 대변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그로 인해서 대변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고 대변 빈도도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 혈당 측면에서 포만감을 유발하고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또 소장 통과 시간을 가속시켜서 당의 흡수를 방해하고 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또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지방 콜레스테롤 흡수 자체를 방지하고 당즙 재흡수를 또 방지를 해서 콜레스테롤을 버리는 효과가 또 따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단쇄지방산이라는 거를 또 생산을 해서 이게 또 추가로 별도로 콜레스테롤 억제하는 효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는 수용성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수용성, 점성, 발효성 식이섬유만이 거의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효능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어요. 자, 굉장히 좋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구화검 가수분해물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수용성, 점성, 발효성 식이섬유를 하면 다 그냥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이 차전자피를 포함한 중간 수용성, 발효성 식이섬유도 이 성질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정리하면 우리가 딱 그 구화검을 돈 주고 사 먹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광고 제품을 극딜을 받고 있는데, 자,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중간 수용성, 발효성 식이섬유보다 뛰어난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단쇄지방산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구화검과 더불어서 이 단쇄지방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쇄지방산. 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쇄지방산은 지방이에요.
심지어 포화지방입니다. 자, 그래서 포화지방이 뭐 콜레스테롤 올리는 나쁜 지방 아니냐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자, 포화지방이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짧은 걸 단쇄, 중간이 중쇄, 긴 거를 장쇄 지방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쇄 중에서 일부분하고 장쇄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 몸에서 그 콜레스테롤 올리는 나쁜 역할을 하는 그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쇄 지방산은 얘들이랑 전혀 성질이 달라요. 자, 이렇게 포화지방이 긴 막대 풍선이고 우리 피 속의 콜레스테롤은 그 긴 막대 풍선을 가지고 풍선개를 접은 거다. 즉 콜레스테롤은 풍선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단쇄지방산은 막대 풍선이긴 한데 길이가 엄청 짧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풍선개를 접을 수가 없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쇄지방산은 이렇게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르산, 크게 요 세 가지가 우리 몸에서 8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아세트산, 즉 식초를 제외하면 우리가 먹는 걸로는 이 애들을 섭취하는 게 거의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칼로리도 없는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쓸모 없어 보이는 식이섬유를 먹으면 그게 장 속으로 그대로 내려가서 대장 안에 있는 장내 세균들이 그걸 이제 분해해가지고 대장 안에서 단쇄 지방산을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쇄 지방산을 얻을 수 있는 그 경로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식이섬유는 인간이 쓸 수 없는 돈, 즉 부름업을 돈이고, 유산균은 그 부름업을 하는 장내 세균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단쇄 지방산은 바로 그 부름업을 빌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는 부름업을 돈,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부름업을 플레이어, 단쇄 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부름업을 건물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제 배 안에 그 안에 있는 작은 세균들이 단쇄지방산을 만들어 봐야 뭐 얼마나 만들겠냐 싶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 하루 열량의 10%에 달하는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하루에 대략 2000칼로리 정도를 먹는다고 치면은 그 칼로리도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풀떼기, 그 식이섬유를 먹어가지고 장 안에서 세균들이 부름업을 잘 하면 우리 하루에 200칼로리를 자체 생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어서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고 있는데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운영 안 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씩 추가로 계속 꼬박꼬박 벌어다 주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격인 거죠. 근데 그러면 뭐 이 200칼로리 추가로 생기면 도리어 살찌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200칼로리는 대부분이 대장이 자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즉 우리 대장이라는 놈은 지가 쓸 에너지를 장 안에서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자체 생산을 해서 현지 조달로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단쇄지방산이 대장 건강에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 다음에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희귀염증성 장질환, 심지어 대장암까지 예방이나 발생 과정에 이 단쇄지방산이 모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쇄지방산이 또 대장을 떠나서 간과 근육 효소에 또 작용을 해서 인슐린 장성을 줄인다고 하고요. 또 앞에 설명드렸듯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자체 역할이 또 있다고 합니다. 또 뭐 역류성 식도염이 개선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쇄지방산이 무슨 거의 뭐 무한단물급으로 좋은 역할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지만 이게 단쇄지방산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음식이나 아니면 뭐 아예 단쇄지방산 보충제 이런 걸로 먹게 되면 이게 대장을 못 가고 소장에서 미리 다 흡수가 돼버려서 이런 좋은 역할들을 못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단쇄지방산의 저런 혜택은 우리가 오로지 그 수용성, 점성, 발효성 식이섬유를 먹어서 우리 세균들이 잘 만들어줘야지 저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세균의 먹이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고화검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즉 고화검 가수분해물이 여러 식이섬유 중에서 단쇄지방산 생산 능력이 가장 높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총 단쇄지방산은 고화검이 그냥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또 이 세 가지 각각을 봤을 때는 또 특히 프로피온산 생산을 유독 또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프로피온산은 식욕 억제에 조금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화검은 이런 여러 좋은 효과들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식욕 억제에도 좀 더 효과가 더 있다는 거.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무슨 진짜 정말 무한단물이 아닌가 싶은 게, 이 단쇄지방산 때문에 감기 증상도 약하게 만들고 무슨 독감도 덜 걸린다고 해요. 심지어 이게 여러 종류의 식이섬유의 연구가 아니라 고화검 가수분해물 단독 연구예요. 자,
자, 첫 번째 논문부터 보시면 우리가 12주 동안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매일 섭취했을 때 감기 증상이 없는 날, 즉 무증상 일수가 2968일로 위약을 먹은 사람이 2444일보다 훨씬 더 길었고요. 감기 증상의 중증도도 의미 있게 낮았다. 즉 구화검을 장복하니까 감기 증상이 없는 날도 훨씬 길고 감기 증상이 있어도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이런 논문이고요. 자, 이런 감기나 감기 유사 증상을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이 바로 인터페론 감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터페론 감마가 이런 식으로 구화검을 먹으니까 훅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기 그 원인 물질을 떨어진 걸 실제로 측정한 거기 때문에 구화검이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원리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논문은 더 놀라운데, 자, 호쿠세이 병원이라는 데서 입원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계속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으로 나눴을 때 독감 걸리는 걸 보니까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구화검 먹은 쪽은 독감 걸린 사람이 0명, 안 먹은 쪽은 12명. 자, 장기요양 병동에도 구화검 먹은 사람은 또 0명, 독감에 1명도 안 걸렸고요. 안 먹은 사람은 또 12명 걸려가지고 압도적으로 구화검 먹은 쪽이 독감 발병률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낮은 게 아니고 1명도 안 걸렸어요, 그냥. 물론 이제 저 논문이 뭐 후양적 코호트 연구에다가 단일 기관이고 뭐 맹검도 안 돼 있고 환자 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저기에 뭐 엄청난 논문적 의미를 둘 수는 없겠지만 1명도 안 걸렸다? 이거는 진짜 무언가 이유가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조사를 해보고 구화검이 진짜 조금이라도 독감 예방되는 효과가 있으면 지금 같은 시국에 뭐 전 국민이 그냥 다 먹어야 되는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믿기 힘든 논문도 있었다는 거. 자, 단세지방사 끝났고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중간수용성 발효성 식이섬유보다 뛰어난 점 두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사실 변비에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린 것처럼 이 5가지 중에서 뒤에 3가지 불용성 식이섬유들이 좀 더 연구가 많이 돼 있고, 특히 요 차전자피를 포함하는 중간 수용성 발효성 식이섬유가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구화검이 변비에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변비가 있다면 요 차전자피를 먼저 선호해서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변비에서 저렇게 다양한 식이섬유들이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거하고는 달리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는 구화검이고 차전자피고 간에 식이섬유는 그냥 전멸 수준입니다. 사실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서 변비라는 거는 그냥 작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지 이 사람한테 결국 메인은 통증이거든요. 즉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본체는 복통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고 변비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통증이 호전이 없다든지 아니면 도리어 통증이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그 식이섬유는 치료제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구화검은 복통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통증을 줄인다는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또 이거 다음에 한편으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포드맵이라는 물질이 거의 없어서 가스 생산도 매우 적습니다. 특히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뿐만 아니고 설사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 능력은 차전자피가 역시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이긴 한데 바로 제가 굉장히 심한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거든요. 근데 차전자피는 설사도 많이 하고 배도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일단 제가 먹기로는 구화검은 일절 그런 게 없었고 설사도 많이 줄어드는, 어쨌든 되게 편했어요. 근데 그게 원리상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결정적으로 구화검은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 대장 안에서 젤 형성 능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용성 비계라 섬유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나 변비만 봤을 때는 젤 형성 능력이 강력한 게 설사 변비 효과가 있지만 통증 측면에서는 젤 형성을 좀 덜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그런 원리적인 측면이 있고, 실제 임상시험을 봐도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통증과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화검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관련된 임상시험 잘 된 거 2편을 이 시간에 짧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논문은 밀기울이라는 식이섬유하고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무작위로 랜덤으로 배정을 했는데 이게 맹검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뭘 배정받았는지는 알게 하고 먹였어요. 랜덤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4주차에 우리가 구화검 먹던 사람이 나는 그냥 밀기울 먹을란다 이렇게 한 사람은 11%였는데 반해서 밀기울을 먹던 사람이 나 이 밀기울은 도저히 불편해서 못 먹겠다, 구화검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바꾼 사람이 무려 50%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 의도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막 바꾼 거를 다 무시하고 처음에 구하금 배정받고 처음에 밀기를 배정받은 요 사람들이 나중에 바꿨든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구하금 배정받은 사람의 치료율이 60%고 밀기를 배정받은 사람의 치료율이 40%로 구하금의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연구에서 아쉬운 게 밀기율 말고 차전자피하고 두 개 비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제일 아쉬워요. 왜냐하면 밀기율이라는 게 밀겨거든요. 그게 이제 불용성 느린 발효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과민성에 들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전자피하고 맞다이를 한번 깠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논문의 결과는 밀기율보다 구하금이 과민성에서 더 뛰어났다는 거. 자, 두 번째 논문은 구하금하고 플라시보, 즉 가짜약하고 비교를 했어요. 요거는 맹검이었고요. 여기서 뭐 증상 대부분이 구하금을 먹었을 때 호전이 됐지만, 특히 팽만감하고 팽만감에 가스를 더한 요 증상, 요 두 개에서 아주 의미 있게 구하금을 먹은 쪽이 효과가 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하금 가소분해물이 중간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차전자피보다 뛰어난 점. 세 번째는 바로 맛입니다. 맛. 사실 이게 아니 무슨 약을 맛으로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몸에 좋은 음식을 안 먹고 몸에 나쁜 음식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몸에 안 좋은 게 맛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뭐 우리가 인간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굳이 몸에 나쁜 걸 알면서 먹을 이유는 맛있는 거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자, 수용성, 점성, 발효성 식이섬유, 이거 그냥 잡곡밥 먹으면 돼요. 간단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먹죠. 왜냐, 제가 바로 콜레스테롤 높아서 현미밥을 먹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고통입니다. 진짜 현미밥 여러분 하루 이틀은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한 달 먹잖아요, 3개월 먹잖아요, 6개월 먹잖아요, 1년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북한 김일성이 왜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었는지 진짜 자동으로 진심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5분 도미, 7분 도미 같은 것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하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차전자피하고 구하금을 최소 일주일 이상 실제로 장복을 해봤습니다. 근데 차전자피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복통, 설사 이런 부작용도 있기도 있었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먹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잡곡밥을 먹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구하금은 뭐 복통, 설사 이런 부작용도 없기도 없었지만 맛이 좋았어요. 이게 물에 풀면은 은은한 숭늉 맛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진짜 구하금의 진가는, 이게 밥 지을 때 그냥 쌀에 뿌려가지고 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뭐 쌀 400g에 구하금 가소분해물 12.5g 뭐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밥에 뿌려가지고 그냥 밥 지어서 먹으면 이게 그냥 자동 건강 현미밥이 되는 거거든요. 맛은 백미밥 맛이고, 근데 또 효능은 현미밥 이상이죠. 그 안에 수용성 식이섬유를 생각하면은. 자, 그래서 구하금 가소분해물 오늘 마지막 최종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하금 가소분해물은 수용성, 점성, 발효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변비, 유익균 증가, 배변활동 정상화, 혈당,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다재다능하고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다른 식이섬유, 특히 중간 수용성, 발효성 식이섬유도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 구하금이 더 뛰어난 점은, 첫 번째 단세지방산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두 번째 과민성에 관련된 효과도 크고 부작용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린다는 그런 논문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먹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 변비 환자 중에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증 변비, 그 다음에 서행성 변비나 배변장애형 변비는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 어떤 식이섬유도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변비나 아니면 더 좋게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변비형이든 설사형이든 상관없어요. 에다가 당뇨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잡곡밥은 죽어도 먹기 싫고, 근데 차전자피는 먹으니까 부작용이 있더라, 또는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런 사람은 100% 이 구하금을 사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거를 막 정리하다 보니까 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청해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했고, 다음에 이거를 제가 또 돈 주고 사 먹는다? 저는 무조건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제가 직접 먹어보고 이거 수락도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구하금 가소분해물을 구매하실 때는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인지, 두 번째 구하금이 100%인지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 과금 가수분해물과 또 단세지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아봤고, 오늘은 세 줄 요약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